2024년 8월 18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다가오는 한 주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꼼꼼히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공휴일이 없다라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설 연휴나 추석 연휴 혹은 8월 15일 같은 이런 매매해야 되는 날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매매를 못할 때 상당히 좀 기분이 다운됩니다.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동시호가 때 막 그 가격이 막 벌떡벌떡벌떡 막 뛰면서 그 저의 세포를 막 뒤흔드는 그런 쾌감 같은 게 느껴져야 되는데 쉬는 날 뭐 토요일 일요일은 뭐 그렇다고 치고 당연히 매매를 해야 되는 날 열리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약간 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느껴져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공휴일이 없고요. 자, 지난 8월 16일 금요일 코스피는 52포인트 상승해서 267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런 이야기 해드렸죠. 제가 보고 있는 증권사 프로그램, HTS 프로그램 하단에 속보, 코스피 2700포인트 돌파라고 해서 연병 아직까지 2700이 안 갔는데 왜 저렇게 설레발이야? 라고 했더니 속보, 코스피 2700 돌파 시도. 야, 저거를 속보로 내놓을 일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해드렸는데 어쨌든 8월 16일 금요일 코스피는 안타깝게도 2700포인트를 찍지 못했습니다. 2697포인트로 마감했죠.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요. NH투자증권이 2580에서 271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는 조금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8월 초 가파르게 빠진 대신에 또 가파른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 연속 상승에 5거래일 연속된 상승이 약간 피로감이 보일 거기 때문에 상승은 할 수 있으나 점진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막 1%대씩 막 올라가고 그런 장은 좀 전개될 것 같진 않고 2700포인트는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주식시장은 장중에 이렇게 혼조세 같은 것도 보이고 뭐 이러면서 점점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증권사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요. 경기 침체 우려 완화 그리고 주가 고평가 해소 그리고 금통위의 선제적 금리 인하를 상승 요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락 요인으로는요. 미국 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 지정학적 리스크를 하락 요인으로 봤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판 붙을 것 같다. 뭐 24시간 내에 한판 붙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이야기가 지난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예상했던 증권사들이 내놓은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요. 그러니까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는요. 증권사들이 변동성이라는 이름을 대고 주식시장이 좀 많이 위아래로 흔들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예상과는 달리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변동성이 덜 보인 상태에서 코스피가 이제 2700포인트가 눈앞에 와 있는데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 때만큼 또 빠지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점진적인 반등이 보일 것이다. 뭐 흔히 좋게 얘기해서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단은요. 2630에서 2640포인트를 지지하느냐 아니느냐. 그러니까 그 선에서 코스피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8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기조 변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 부동산 파이낸셜 우려, 가계부채 증가를 한국 경제 우려로
내놓으면서 금통위에 좀 집중을 해보자. 금통위가 혹시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과 미국이 금리 격차가 2%거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내수가 상당히 부진하고, 이 와중에 금리를 또 인하한다. 이 모든 거는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날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청약금,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내는 그 청약대금을 지금 25만 원씩 올린다고 하면서 결국 그렇게 청약금을 올리면서 그들이 원했던 거는 그 돈으로 건설사들 PF 같은 것도 좀 살리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뭐 정부는 뭐 매국노가 판치는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한민국 경제는 부동산, 특히 건설회사들을 살리자. 여기에 모든 에너지가 다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뉴욕 증시로 좀 넘어가고 제가 뒷부분에서 뭐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 이벤트는요.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 공식적으로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조 바이든이 아니라 해리스로 후보가 바뀌었고, 해리스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 그럴지 가장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일정을 하나씩 보면서 다음 주 증시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텐데요. 우선 8월 19일 월요일은요. 7월달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8월 20일은 뭐 특별한 경제지표 없고요. 아직까지 9월달 FOMC 회의가 될 때까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FOMC, 그러니까 연준 의장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8월 21일 수요일은요. 7월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자, 7월 31일 7월달 FOMC 회의가 금리 동결로 끝났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동결을 선포하고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1일부터 경기 침체 우려라는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경기 침체 우려는 8월 초 주식시장을 큰 폭으로 하락시켰던 요인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연 7월달 FOMC 의사록이 어땠길래 저렇게 8월달에 갑자기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8월 초에 경기 침체 우려라는 이슈가 튀어나왔던 이유는요, 7월달 FOMC 회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8월 초에 발표된 7월달 고용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이고요. 사실 8월 초에 발표됐던 고용지표 딱 한 번만 안 좋았으면 잠깐 한철이겠지, 일시적이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었는데, 그동안에 몇 달 동안의 고용지표들을 쭉 보면 당장 4월달,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 4만에서 5만 건 정도, 4만 건 이상씩 5만 건 정도 가까이 하향 조정됐고요. 실업률도 지금 4.3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 사이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24만, 25만 건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 고용지표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7,000건 감소됐다. 경기 침체 우려 없다. 이렇게 약간 토닥토닥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왔습니다만, 냉정하게 봤을 때 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느냐? 바로 고용의 부진이고요. 그 고용의 부진은 잠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미 충분히 부진해졌었고, 이제는 어이구 진짜 부진하네. 어이구 실업률도 4.3까지 올라왔네. 할 정도의 분위기까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어떤 경기 침체와는 좀 상관없는 어쩌면 인플레이션과 더 닮아있는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인플레이션 잡혔어 이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췄을 뿐이지 8월 초에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바로 고용지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전문가들은요. 7월 FOMC 회의가 결정 나고 경기 침체 우려가 돼서 주식시장이 빠졌다라고 얘기하면서 7월달 FOMC 회의와 경기 침체 우려를 뭔가 엮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엮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예상대로 금리 동결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7월 말에 이런 얘기 드렸죠. 연준에서 빨리 25bp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하면 어쩌죠?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굉장히 쪼다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새가슴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아시죠? 요즘에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지켜보고 있다. 뭐든지 그냥 지켜보고 있대요. 그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좀 지켜보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멘트도 굉장히 아낍니다. 말도 굉장히 아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그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이만큼 인하할 거고 얼만큼 자주 할 거고 왜 그럴 거고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안 해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8월 22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잭슨홀 심포지엄이 개막되고요. 그리고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8월달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는요. 기준선이 50이고요. 50 이하는 경기 위축이요. 50 이상은 경기 확장인데 최소 지금 얘네들도 2, 3개월 동안 지금 지표가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 시카고 연방은행 전미 경제활동 지수가 발표되고요. 7월달 기존주택 판매가 발표되고 8월달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1% 증가됐다. 미국 경제 살아있어 라고 했지만 그 이외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 마감 현황에 나오지조차도 않았다. 그래서 8월 22일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뭐 대략 이런 거겠죠. 잭슨홀 심포지엄이 개막돼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멘트를 남길지 관망하고 있다. 이런 멘트. 혹은 지난주에 감소됐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번 주에도 감소되는지 봐야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못 나오는 경제 지표들. 그러니까 S&P 글로벌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라든가 시카고 연방은행 전미 경제 활동 지수라든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같은 거는 못 나오면 이렇게 볼륨을 줄이겠죠. 그리고 기존주택 판매, 주택시장 지금 상당히 부진합니다, 여러분. 기존주택 판매, 신규주택 판매 부진하고 그들이 부진한 이유는 바로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8월 23일 금요일 날은요. 7월달 신규주택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공포에서 벗어나서 거시경제 영향력을 좀 축소하고 있다. 7월달 FOMC 회의 이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이 됐는데 이제는 그 경기 침체라는 거시적인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7월달 FOMC 회의에서 뭐라고 했는지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할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겠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거시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거시적이라는 얘기 안에는 글로벌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 미국이 아무리 경기 연착륙 타령을 해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하면 어쩔 수 없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의 생각,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만약에 보여진다면 9월 달에 90bp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식시장 하락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 왜?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고용시장을 지켜야겠어. 25bp가 아니라 50bp 인하해야겠어. 이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경기 침체 우려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8월 초에 너무 갑자기 확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격 조정이 너무 단기적으로 세게 왔다. 물론 어느 정도의 물갈이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너무 가파른 반등은 또다시 물을 흐리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앞으로는 가격 조정을 떠나서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특히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 AI 성장 기대감 때문에 상승시킬 수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더 이상 기대감 가지고 올리기 어렵다. 특히 9월 달에 25bp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왜? 작년 11월 달부터 이미 2024년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다 못해 6번에서 7번까지의 금리 인하 기대를 가지고 성장했던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9월 달에 결국 25bp 달랑 한 번 한다고 뉴욕 증시가 와 금리 인하한다 좋다라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시장이 이미 연말까지 연준의 대폭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게 미쓰리가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얘기입니다. 자, 증시 이슈를 좀 점검하면서 제가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미래에셋 증권이요. 연준의 빅스텝 기대감에도 실적 시즌 종료 후에 이익 모멘텀이 소멸되고 특히 하반기 실적 둔화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라며 약간 좀 냉정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 8월 12일 오펙 원유 월간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중국에서의 수요 둔화 우려로 전 세계 원유 수요량이 감소될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얘기하면서 미국은 이미 경기 둔화를 넘어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찌어찌 어거지로 증시를 끌어올립니다. 증시를 어거지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야지 화끈하게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증시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건 뭐 경기 연착륙, 뭐 골디락스 이러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거든요. 당장 오펙이 내놓은 월간 보고서에 중국의 수요 둔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약간 올해 하반기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뉴욕 증시 따라서 큰형님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물론 미국 상승만큼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반기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로 따로 국밥식으로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2년 전에 김진태 사태라고 불리우는 레고 사태를 비롯해서 지금 부동산 PF, 가계 부채, 뭐 이런 것들,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고통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는데 물밑에서 지금 엄청나게 구린내를 내고 있거든요. 과연 이걸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특히 금통위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미친 짓이죠. 이미 미국은
우리보다 지금 금리가 2%나 높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한국 주재 미국보다 2%나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더 낮추려고 한다. 왜? 얘네가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거는 지금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마치 시장이 미친 짓을 하는 것처럼 뭐 집값이 올라가니 뭐 난리 부르스를 치지만 저는 그거는 굉장히 지금 그만큼 사태가 안 좋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8월 초는요. 8월 초는 미쓰리가 얘기했던 대로 뭐 코스피 하단 2,400 장중에 깨고 뭐 그런 가격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습니다만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기간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은 8월 초는 글로벌 침체라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힘들었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문제점, 대한민국이 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 썩히고 있는 이 문제점들이 하나씩 터질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되고 쟤네들이야 뭐 금리를 인하하면 21세기 들어와서 높은 금리가 이제 꺾이니까 어느 정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약간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이 따로 노는 주제 파악이 이제 제대로 진행되는 그런 구간으로 돌입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드렸죠. 8월 달에 대우 사태 터졌었다고요. 그리고 IT 버블도 막 요럴 때 터졌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꺼이 버티다가 그 순간을 버티지 못하면 문제가 터집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구간까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저기 발작 버튼 눌러지는 것도 그렇고, 너무 오버해서 뭐 집값 같은 거 뭐 비싸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요거 이제 발악하는구나. 제가 그랬죠? 불안하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뭐 집값 타령하고 이런 거 금리나 타령하는 거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내 경제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걱정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지난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 주는 뭐 지난주만큼 오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번 주는 경기 침체라는 것보다는 일주일 내내 뭐 잭슨홀 미팅이 어쩌고 FOMC 회의 의사록이 어쩌고 이런 타령을 하면서 뉴욕 증시는 안정을 찾을 거고요. 한국 주식시장도 따라가려고 어느 정도 노력하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역시 한국은 2,700 이상이 되면 저질장입니다. 위에서 매물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경기 침체 우려를 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고개 쑥 내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 조정은 됐어요. 기간 조정은 더 확실하게 오래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간 조정이 오래 되지 않으면 8월 초에 겪었던 가격 조정 같은 걸 또 한 번, 두 번 정도 더 겪을 수 있으니까 가격 조정이라는 구간에 지금 빨리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늘 말씀드리지만 냉정하게 주식시장 잘 지혜롭게 이끄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은 쉬고 내일 또 다시 주식시장에 집중하고 8월 20일, 8월 19일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몸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아서 좀 힘든데 정신 바짝 차리고 녹음하고 있고요. 컨디션 빨리 회복해서 주중에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진짜 더듬이 바짝 세우고 주식시장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피해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뒤통수 맞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